자, 이번에는 3학년 2학기 핵심 요점 정리, 유전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트에서는 개념에 대한 정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차례차례 읽어가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두가 유전 재료로 좋은 점. 이거는 이 다음번 페이지에 나오는 그 사람에 대한 부분과 비교를 해서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완두가 유전 연구의 재료로 좋은 점은 한 세대가 짧고 자손의 수가 많으며 대립 형질이 뚜렷하다. 그리고 교배가 자유롭고 자가수분이 쉽고 기르기 쉽다. 다 사람과 반대되는 것들이죠. 사람은 한 세대가 길고 자손의 수가 많지 않고 대립 형질이 뚜렷하지 않고 교배가 자유롭거나 자가수분이 쉽지가 않고 기르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사람은 유전 연구의 재료로 좋지 않고 완두는 유전 연구의 재료로 좋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유전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질이라는 것은 생물체가 지닌 모양이나 성질, 그리고 유전자형이라는 것은 어떤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 단위를 기호로 나타낸 것. 예를 들면 YY, 대문자 Y, 소문자 Y. 그러니까 대문자 Y는 우성, 그리고 소문자 Y는 열성을 나타낸 것이죠. 그리고 표현형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러니까 우성과 열성 중에 둥근 것이 만약에 우성이다 그러면 Y, 대문자 Y와 소문자 Y 형질을 갖고 있는 것은 둥글게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소문자 Y가 있는 것은 주름지게 보이겠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을 바로 표현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순종이라는 것과 잡종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 순종은 같은 종류, 예를 들어서 같은 대문자 YY가 있거나 소문자 YY가 있거나, 또는 잡종은 이것이 섞여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 대립형질이다 라는 것은 한 특성에 대해서 뚜렷이 대조되는 형질.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특징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 자, 완두가 둥글면서 주름질 수는 없겠죠. 그렇죠? 둥글거나 주름지어야 되니까 한 특성에 대해서 뚜렷하게 대조되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가지의 형질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형질을 대립형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대립 유전자, 바로 이런 대립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로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있는 유전자, 즉 바로 이 대문자 Y와 스몰 y 이런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우성이다 라는 것은 좀 아까 말한 이 대문자 Y, 그죠? 순종의 대립 형질끼리 교배시켰을 때 잡종 일대에서 나타나는 형질. 그러니까 대문자 Y와 소문자 Y의 형질을 갖고 있다 그러면 대문자 Y의 표현형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게 바로 우성. 그리고 이 소문자 Y는 바로 열성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멘델의 유전 법칙에 대해서 봅시다. 우성과 열성은 좀 아까 금방 우리가 위에서 배운 것과 똑같아요. 그죠? 우성의, 그러니까 순종의 우성 형질과 순종의 열성 형질을 교배했을 때 일대에서 나타나는 형질은 우성, 나타나지 않는 형질은 열성이다. 즉 순종,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을 교배하게 되면 잡종이 나오겠죠. 그죠?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 형질이겠죠. 대문자 Y 형질. 그죠? 이게 바로 우성이고 이게 바로 열성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 분리법칙. 생식세포가 형성될 때 한 쌍의 대립 유전자는 각각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간다. 그래서 한 쌍의 대립 유전자는 각각 다른 세포. 그러니까 즉 이렇게 교배가 되었을 때
요렇게 한 쌍이 되고, 요렇게 한 쌍이 돼서 승식세포가 짝을 이루어서 교배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독립법칙. 두 쌍 이상의 대립 형질이 유전될 때 각각의 형질이 다른 형질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유전된 형상. 이것은 그냥 독립적으로 유전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 대한 예가 나와 있죠. 이 예 부분을 한번 쭉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중간 유전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중간 유전이라는 것은 형질이 특징이 정확하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우열 관계가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문자 Y와 소문자 Y처럼 이것이 우성이고 이것이 열성이다라는 이런 관계가 정확하면 이런 어떤 둥근 것과 주름진 형질이 정확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우열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면 이 중간의 성질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열성, 그러니까 중간 형질이 나타나는 유전 현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간 유전의 예는, 예를 들어서 붉은 꽃이 있고 흰 꽃이 있다고 하면, 붉은 꽃이 우성이고 흰 꽃이 열성이 아니라 흰 꽃도 우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교배가 되면 라지 R과 라지 W, 즉 붉은색과 흰색의 중간 분홍색 꽃이 나오는 거죠. 분홍꽃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꽃과 금원초의 꽃 색깔 유전, 꽃 색깔 유전이 그렇게 나오는 거고, 말의 털 색깔 유전, 주로 색깔에 대한 유전, 색의 유전이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5분 체크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생물체가 지닌 모양이나 성질인 기억. 무엇일까요? 형질이죠, 형질. 유전자에 의해 자손에게 전달되는 현상을 바로 유전. 누누이 말하지만 이렇게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그럼 그냥 개념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순종의 대립 형질끼리 교배했을 때 잡종일 때 나타나는 형질이 바로 우성이다. 왜? 라지 R과 라지 Y로 합시다. 라지 Y와 스몰 Y가 교배가 되면 이런 라지 Y의 형질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성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 3번, 순종의 키 큰 완두와 순종의 키 작은 완두를 교배했을 때 나오는 잡종 일대의 유전자형. 뭐가 될까요? 라지 T와 스몰 T겠죠. 자, 이것은 왜 그래요? 라지 T와 스몰 T가 교배가 되면 이렇게 교배가 되고 이렇게 교배가 되고, 그죠? 그래서 둘 다 대문자와 스몰 t, 그죠? 대문자 t와 스몰 t의 교배 형태가 나타나겠죠. 그 다음, 순종의 둥근 완두와 순종의 주름진 완두를 교배하여 얻은 잡종 일대를 자가수분하여 잡종 이대를 얻었다.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의 표현형의 분립이 어떻게 됩니까? 자, 이것은 아까 배운 분리법칙에 따르면 어떻게 되죠? 3대 1의 B로 나타나죠. 이것은, 자, 한번 여기다 설명을 해볼까요? 우리가 그려봅시다. 자, 자, 우리가 여기 둥근 완두의 유전자를 라지 R이라고 치고, 주름진 R에, 그러니까 주름진 유전자를 스몰 R이라고 하면, 자, 잡종 1세대는 어떻게 되죠? 라지 R과 스몰 R, 그죠? 여기도 라지 R과 스몰 R, 그죠?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세대는 여기 나온 것처럼 라지 R과 스몰 R의 형식을 갖게 되겠죠.
자, 그러면 잡종 이제 2대를 봅시다. 2대는 자, 요것과 요거를 자가수분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다시 교배하는 거죠. 이렇게 교배하고 이렇게 교배하고 이렇게 교배하고 이렇게 교배하고, 그죠? 어차피 아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도 다 large R, small r인데, 자, 이번에는 색깔 한번 다른 걸로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large R과 large R, 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large R과 small R.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large R과 small R. 이렇게 하면 small R, small R.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우성이 바로 뭐다? 우성이 바로 이 large R이죠. 그렇다 보니 이 세 개는 다 둥근 완두콩이 될 테고, 그죠? 스몰 R 2개 있는 것만 주름진 완두콩이 나오겠죠. 그래서 표현형의 분리비는 바로 둥근 거 3개, 그리고 주름진 거 1개. 그래서 3대 1이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어요? 자, 다음. 두 쌍의 대립 형질이 동시에 유전될 때 각각의 형질이 독립적으로 유전되는 무슨 법칙? 독립적으로 유전되는 거 독립법칙. 그죠? 다음. 순종의 둥글고 황색인 완두콩. 자, large R이 둥글다라는 거고 황색이 옐로우, 그래서 Y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순종의 주름지고 초록색, 스몰 R, 스몰 Y 교배했을 때 나오는 잡종 1대의 표현형. 자, 표현형이라고 했죠. 어떻게 되죠? 잡종 1대의 표현형은 우성의 성질이 보인다 그랬죠? 자, 이 중에서 어떤 게 우성이다? large R과 large Y가 우성이다. 그래서 즉 둥글고 황색이 된다라는 거죠. 잡종 1대 표현형은 둥글고 황색이 된다. 자, 7번. 분꽃이 꽃색깔 유전 실험의 잡종 1대에서 얻은 분홍꽃을 자가수분시키면 잡종 2대에서 붉은꽃, 분홍, 흰꽃의 표현형의 비는 어떻게 된다? 바로 옆에 있죠.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자, 위에는 자, 1세대는 어떻게 돼요? 분홍꽃이 나오죠. 분홍꽃. 흰색도 아니고 붉은색도 아닌 분홍꽃이 나오죠. 이거를 자가수분했으니까 large R, large W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2세대면, 자, 요렇게 되면 large R, large W. 그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깜빡했네. 이렇게 하면 뭐가 되죠? large R과 large R. 그죠? 또 이렇게 하면 large R과 W. 이렇게 하면 W, W. 그래서 요것만 붉은색, 요거는 분홍색, 요거는 흰색. 그래서 어떻게 되죠? 1대 2대 1. 붉은 꽃은 1, 분홍 꽃은 2, 흰 꽃은 1. 이렇게 1대 2대 1이 된다 라는 거죠. 원래는 만약에 이 분꽃의 형질의 표현이 우열관계가 제대로 보인다고 하면, 그러면 1대 2대 1이 아니라 large R로 표현된 것들이 만약에 다 빨간색으로 보인다고 하면 3대 1로 나와야 정상이겠죠. 근데 지금은 우열관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분홍색이라는 색깔이 있다. 그래서 1대 2대 1이 나온다.